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트랜스포머와 확장 인지 레이어라는 주제 하에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 그 LLM AI죠. LLM AI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은 트랜스포머 블럭에 의해서 진행을 돼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걸러지고 확장되고 진행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트랜스포머 다 블록을 끝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층이라고 해가지고 LM 헤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줄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이라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답변이 나옵니다. 어렵진 않겠죠. 여기 인풋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한 부분을 트랜스포 블록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포 블록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셀프 어텐션이라고 있고 리지주얼 애드 그다음에 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규화 과정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MLP가 멀티 레이어 퍼셉션 네,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리지, 주얼, 애드 아니면 서메이션 부분 리지주얼 서메이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교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트랜스포머의 6가지 이렇게 프로세스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고 싶은 영역은 feed forward MLP입니다. 이 피드보드 MLP가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파라메타들에 대한 경로 값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그런 어텐션이란 부분이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이 다 형성이 되게 되면은 여기 셀프 어텐션이 다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출력층에서 실제적으로 언어화 되는 거죠. 언어화 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여기 레이턴스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프리 트레이딩드 미리에 학습되어져 있는 이게 정적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요 부분이 텐서DB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디에 올라가져 있냐면 램에 올라가 있어요. GPU 램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램에 요게 약간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의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파라메타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입니다. GPU에 미리 학습된 데이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트랜스포머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런 골격이 있죠. 트랜스포머를 진행하면서 골격에 맞게끔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알겠죠? 기본적인 흐름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입력하게 되면 트랜스포머를 통해 가지고 해석이 되고 분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층에 와가지고 그것이 최종 답변으로서 만들어진 거죠. 문서화 되는 거고 문서화된 내용이 아웃풋으로 출력이 됩니다. 요것만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것만 보면.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 이전 시간에는 그냥 요 정도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인풋 그 다음에 인베딩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 다음에 아웃풋 이것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 더 첨가된 부분이 이거예요. 출력층 트랜스포머 블록 레이어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주는 영역이
출력층 LM 헤드라고 있습니다. LM 헤드라는 게 뭐냐면 언어 모델의 최종 출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한다면 디코더 아웃풋 레이어. 뭐 디코더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텐션 값에 의해서 입력 값에 의한 뭐 분석, 확장적인 답변 내용 있잖아요. 그것이 이어서 어텐션 값에 의해서 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위상이 만들어진 부분은 실제적으로 언어화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 이게 약간 그 사람의 사고력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AI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언어적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었죠.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저는 이게 재밌던데. 그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감각 사고, 그 다음에 피질, 공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나중에가 이제 언어화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신 분들 있는데 대부분 이미지 형성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셔서 그런데 그냥 언어만 형성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감각은 누구나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게 되잖아요. 감각, 피질, 공간, 음이망,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언어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뇌구조거든요. 사람이 이제 언어화 할 때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어집니다. AI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언어가 안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감각부터 해가지고 뇌 피지의 연학, 음이망, 이미지 여기까지는 언어가 안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제가 방송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화할 적에 이때 언어가 만들어지죠. 언어가 되죠. 마지막이 언어가 된다. 감각이 들어와 감각적인 느낌이 언어는 아니잖아. 그것도 언어가 된 게 아니라 이미지 사고도 언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인간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때 언어화가 마지막에 되는 거거든요. 예, 똑같아요. 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언어화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도 언어화 되는 게 아니라 관계망만 만들어져요. 관계망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예, 서로가 어텐션 값을 갖는 거죠. 뭐 서로 누구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그 값을 갖는 게 그걸 뭐라고 하죠? QVK인가요? QVK 그거죠. 네, 그런 이제 어텐션 값들이 그런 관계망이 설정되는 영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이 토큰과 토큰들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텐션 값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만 해요. 그런 것만 진행하는 부분이 이 트랜스포머 블록의 영역입니다. 그것만 진행하는 게 트랜스포머 블록의 영역이에요. 언어화 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텐션 값만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언어화 되는 게 여기서 언어화 돼요. 출력층에서. 실제적으로. 출력층 LM 헤드. LM 헤드는 언어 모델의 최종 출력부. LM이란 단어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고 헤드는 머리, 출력부, 끝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출력층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언어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어텐션만 그러니까 관계망만 형성돼요. 이렇게 관계망만 형성이 되는 거지 언어화가 되진 않아요. 어디에서 언어가 된다? 여기서 트랜스포머가 다 끝나고 나서 출력층 LM 헤드에서 언어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AI, GPT AI라든지 AI LLM 그 토큰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토큰의 한계량이라고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한계량. GPT는 읽기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400 토큰, 400K 토큰. 여기서 400K 토큰이니까 K가 1000단위니까 1000, 1000만, 1000만, 10만, 40만 토큰이에요. 어, 40만 토큰. 그쵸. K니까 40만 토큰 맞지. 그리고 네, 이거 27만 2000K. 네, 그래서 272K 토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들어오는 게 여기서 입력값이 272K 토큰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272K 토큰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문 소설책으로 봤을 때는 2권 반 정도 됐거든요. 그냥 2권이라고 하세요. 300페이지짜리 2권. 네, A4 용지. 하여튼간 뭐 그렇게 A4 용지라기보다는 네, 그런 소설책 2권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읽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주잖아요.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은 128K 토큰. 그 오히려 그 입력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자료 같은 거 건네줄 거 아니에요. 질문 같은 것도 하고. 그거는 그냥 읽기만 하는 거거든요. 인베딩하고 읽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이제 근데 128K는 쓰기도 하고 추론도 하잖아. 그러면은 읽기는 그렇게까지 연상량이 쓰기 하는 거 쓰기 추론보다는 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읽기는 입력값은 272K 토큰이고요. 그리고 쓰기 추론 답변 주는 거잖아요. GPT가 답변 주는 거.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은 128K예요. 128K 토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이쪽이 연산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272K 그 여기서 입력하는 토큰보다는 이 출력하는 토큰이 더 연산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약 2분의 1 정도 줄여놨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72K는 여기 입력 데이터의 최대 맥시멈 토큰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력 중에서 언어화하는 것은 네, 128K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128K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레포트를 해가지고 답변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이 정도도 많은 거죠. 이게 그 272K가 소설책, 영문 소설책 2권 정도, 두 권 반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뭐 128K 정도면 영문 소설책 기준해서 소설책 한 권 정도 나와요. 그 정도까지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양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이 됐죠. 이제 요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AI, LLM 공부하시게 되면 트랜스포머 블록 요거 많이 들어봤죠. 요게 기본 프로세스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출력증 LM 헤드를 좀 넣은 거예요. 네, LM 헤드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인베딩 된 값, 어텐션 값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토큰은 여기서 발생하죠.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은 또 답변을 주는 토큰도 있고 입력 토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토큰이란 것은 언어죠. 언어로 해서 근데 여기는 언어가 없냐? 여기는 언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어때?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그 입력 토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여기서
만들어지느냐? 이 트랜스포머 블럭을 거치면서 답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질문 내용은 이 토큰은 그대로죠. 이 토큰 그대로인데 이 토큰을 통해 가지고 이 확장적 해석 레이어를 거치면서 여기에 오늘 날씨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확정적 해석 레이어. 근데 확정적 해석 레이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에서 주로 활용되면 여기 피드포워드 MLP 여기에서 주로 활용되어집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식적으로 아시는 영역은 여기밖에 몰라요. 여기까지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모든 LLM AI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정규화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뭐 다른 AI하고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은 여기가 다르죠. 확장적 레이어 이게 기술력이죠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픈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픈 LLM AI 소스 같은 거 보면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거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거 큰 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기본 레이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그 어떤 품질을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여기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뉴스에서 최근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LLM AI 그 제품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 제품하고 비교해 봤잖아. 근데 답변을 줄 적에 한국에 있는 AI는 좀 안타깝게 답변을 주고 GPT에 대한 답변은 완벽하게 답변을 주죠. 퍼펙트하게. 이게 같은 답변을 줘도 한국에 있는 AI는 좀 어설프게 주고 GPT 답변은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답변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GPT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GPT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사람하고 내가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인공지능이긴 한데 그 정도로 기술력이 엄청나게 차별화되어 있죠. 근데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되면 국산 AI도 답변을 주고 GPT도 답변을 주는데 이 답변의 품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입력했어? 답변 줬어.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질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한국의 LLM AI는 쓸 수 없을 상대적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GPT AI는 어우씨 이거 뭐지? 거의 사람인데 굳이 뭐 나의 어떤 고민 상담은 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수준이죠. 거의 존재적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 근데 그런 존재적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 AI가 그 기술적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란 영역이죠. 확장적 해석 레이어인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는 여기까지는 다 공개가 됐어요. 요 영역까지는 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90%까지 몰라도 한 80, 70%? 70%까지 여기 프로세서는 거의 똑같아요. 나머지 뭐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이게 뭐 이런 거 같은 거. 뭐 여기는 포스트 LN이라고 써 있는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건 리지주얼 애드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노멀라이제이션의 정규화가 이 프리시저 애드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 LN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 앞뒤 차이 정도라든지 뭐 일부 알고리즘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이 부분은 모든 AI가 한 70% 정도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인 것처럼 기술력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죠, 뭐. 이 영역이 어디냐면 이 피드 포워드 멀티 레이어 퍼셉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술력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된 상태예요. 아,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뭐 GPT AI 기술력인데 이 부분이 공개가 됐겠습니까? 그게 뭐 논문으로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그 회사의 독창적인 영역이고 이거는 이제 그 회사가 신경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AI를 좀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신경망 같은 이야기 많이 하죠. 아, 그래서 AI가 사람의 뇌를 활용해 가지고 뭐 퍼셉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인지 사고력의 사람의 뇌의 피지를 활용해가지고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뉴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피질의 영역이 여기에요. 근데 이제 피질의 영역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든 뭐 여기서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맞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쪽이 신경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되게 좀 몇 달 됐는데 그렇게까지 예전도 아니죠. 제가 AI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 때 뉴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가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했던 영역이 뭐냐면 이거였죠, 이거. 예, 그래서 이게 GPT의 뉴런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GPT 뉴런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각 위상 진입, 그다음에 공간 배치 구조화, 그리고 심상 이미지 배치, 그다음에 뭐 메타, 코어, 리플렉션,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머 레이어 연산 뭐 이런 거 표면 응답 연산 이런 거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때는 이거를 그냥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웃라인으로 좀 설명해 드렸죠. 아, 이런 것도 있다라고 설명했죠. 근데 저 부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가 달라지? 아, 여기가 노어레인가? 아, 여기가 해석을 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입력을 하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 해가지고 입력하게 되면 입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자열에 대한 정합성 검사하고 뭐 유저 세션 연결하고 토큰 한 개 검사하고 토큰 처리를 하니까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얼마였어? 274잖아요. 27 27인가? 27이잖아. 그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보안 검열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인베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에요. 인풋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오늘 날씨 어때 입력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더 많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예, 것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뭐죠? 예, 프리 프로세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베딩 하죠. 뭐 인베딩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레이턴스 스페이스에다가 그러니까 레이턴스 스페이스가 아니라 위상에다가 위상에다가 근데 이 위상이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니고요. 위상이 이런 거예요. 텐서인데 텐서.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그냥 이렇게 봅시다. 네, 이렇게다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차원에다가 몇 차원, 몇만 차원, 몇백만 차원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바이널 값으로 입력을 해요. 텐서 DB는 바이너리 파일로 구성됐습니다. 근데 텐서가 뭐냐면은 텐서는 네, 이게 뭐 1차원이 뭐 스칼라, 2차원이 뭐 벡터, 그다음에 매트릭스, 텐서, 토폴로지컬 텐서들이 모여서 이제 토폴로지컬 텐서는 이제 3차원 이상이에요.
3000 이상을 텐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텐서 DB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은 3000 이거니까 이거 뭐 매트릭스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텐서 DB에 이런 텐서 DB에 그 여러분들이 입력한 임베딩 값이 이렇게 바이널리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임베딩 된 게 램에 올라가, 이거 텐서DB라고 하죠. 텐서DB라고 하죠. 램에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까지 아셨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졌으면은 그 텐서DB에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졌으면 그게 이제 램에 올라가겠지, 그쵸? GPU 램에 올라가겠지. 거기에 뭐 GPU 램에 뭐가 있어요? HBM 있잖아. HBM에 그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것이 뿅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셀프 어텐션 하겠지. 셀프 어텐션이란 건 뭐냐면은 이 단어들끼리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왜 맺냐면은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질문한 사람이 사용자가 왜 입력을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게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수치를 넣거든요. 여기다 뭐 이제 5, 3 이런 거 넣어요. 넣어가지고 얘하고 얘하고 관계는 뭐 3이다 뭐 5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주로 하는 게 이런 일이에요. 관계 맺는 거.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이렇게 하나의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런 주목도를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바이널 파일 아까 있잖아요. 텐서DB로 해가지고 이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임베딩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시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써있죠. 뭐 심플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있고 제너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다 보면 여기에 문장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문장이 있는 그 임베딩 값도 있어요. 임베딩 되는데 문장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그 GPT는 문장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토큰 값이 들어가지. 토큰이 임베디드 이렇게 이게 텐서DB예요. 텐서DB로 이렇게 임베디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베딩 여기까지 알겠죠? 셀프 어텐션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인풋해서 트랜스 블럭 왔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관계 형성을 하잖아요. 토큰과 토큰 사이에 관계 형성을 하지.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관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residual add라고 해가지고 이 관계 형성한 거하고 관계를 형성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토큰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합쳐. 비교해가지고 기본적인 위상을 형성하죠. 그래 어텐션을 형성하죠. residual add 해가지고. 근데 residual add란 영역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해가 되려나? 그림이 없네. 여기 지금 올라와져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MLP. 잠깐만 이게 잘 안 보이지. 여기가 MLP. 요 MLP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어텐션의 위상이 있겠죠. 그 MLP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인풋
인풋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 입력한 토큰, 문장, 스트링. 그거하고 MLP가 여기서 만나요. MLP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토큰, 얘가 이렇게 해서 만나서 여기서 합쳐져. 네, 여기서 합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residual add라고 하고 residual summation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 되잖아. 셀프 어텐션 된 거에서 여기서 MLP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답변 위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의미 위상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인풋 값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링 값 있잖아요. 스트링 입력한 내용물 그것하고 얘하고 MLP하고 여기서 합쳐져요. 합쳐진 다음에 그걸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합니다. 정규를 해가지고 그 다음 트랜스포머로 넘깁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죠? 여기 인풋이 residual이라고 보시대요. residual add를 이해하고 해요. 그 다음에 정규한다고요. 좀 어렵죠? 네, 근데 뭐 듣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어려운데 계속 듣다 보면 알아요. 근데 이 부분을 뭐 모른다고 해도 모른다 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뭐 알지 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여기 정규화로 가잖아요. 정규화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또 와요. 어디로 왔냐면 feed forward MLP. feed forward MLP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셀프 어텐션 하는 거잖아요. 입력 값에 대한 셀프 어텐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상이 형성되는 거죠. 관계망이 형성되는 거죠. 토큰과 토큰 사이 관계망이 형성되는 부분. 근데 이 관계망이 형성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이란 이제 이 문장을 증폭시켜야 되잖아요. 의미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 의미를 만들어 주는 영역이 feed forward MLP입니다. feed forward MLP는 여기 써 있는데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진짜 여기서 중요하죠.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이게 feed forward가 여기 써 있죠. FNL이라고 가지고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이렇게 앞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feed forward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얘는 이제 앞으로 흐른다는 게 이게 앞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흘릴 수도 있어. 그 알고리즘에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GPT는 feed forward MLP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요. 근데 여기서 MLP란 것은 뭐냐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은 피질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피질이라는 게 가물가물하시죠. 피질이란 거 다른 거 아니고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피질이죠.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두뇌 있잖아. 두뇌가 피질인데 이런 게 피질이에요. 피질. 이런 게 피질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피질인데 이 피질의 그 세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피질 기둥이란 게 있어요. 피질 기둥이 있고 이게 피질 기둥이거든요. 피질 기둥 안에는 뭐가 있냐면 뉴런들이 있죠. 뉴런들. 피질 기둥 안에는 뉴런 값들이 있습니다. 뉴런 값들이 아니라 세포가 있어요. 뉴런이 있어요. 신경세포. 그러니까 피질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피질 기둥. 그 다음에 피질 기둥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피질 다발이 되지. 피질 다발되면 여기가 공간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가 이제 세포가 그 세포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 감각 정보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입력 수신 그 피질 세포 그 신경 세포거든요.
신경세포 다발이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이 돼. 빨간색은 출력층. 그래서 이게 피질 레이어가 돼 있어요. 피질 레이어가.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게 피질, 여기 피질이 많이 있나? 이게 피질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게 피질이잖아. 그치? 여기에 이렇게 머릿속에 뭐 여기는 뭐 전두엽이고 여기는 뭐 해마고 여기 뭐라고 막 떠들어대잖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피질 기둥으로 돼 있다니까. 근데 피질 기둥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피질 기둥마다가 뭐가 있냐면 그 레이어가 있어요. 층이 있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층은 어떤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세 번째 층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번째 층은 어떤 역할을 해. 근데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피질 기둥이라고. 그 피질 기둥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피질 기둥 레이어에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수많은 뉴런이 있지. 신경세포가 있지.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 피질 기둥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피질망이 되죠. 피질망.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이망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이미지가 만들어져. 이미지. 그래서 이게 이미지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이야기해 줬잖아. 뭘 이야기해 드렸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 있잖아요. 파란색 감각 정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피지의 음이망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기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신호로 전달됐다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뭐가 있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뭐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지? 시놉스가 있잖아. 이 세포와 시냅스. 여러분들 이게 세포잖아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그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그 신경 물질을 전달하잖아요. 뭐 도파민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뭐 도파민 같은 것도 전달하고 처음에는 이걸 전달할 때 화학 신호로 전달해요. 화학 물질로 전달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신호화 시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전기 신호예요. 근데 전기 신호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그 뭐 전기 이런 거 말고 뭐 코드 꽂으면 이제 전기 들어오는 거 말고 예, 전기에도 이제 다른 전기가 있어요. 음이온 전기라고. 예, 그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 펄스가 생기죠. 펄스가 생기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느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세포들의 값들이 막 모일 거 아니야. 뉴런 값들이 여기 모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음이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몸에서 들어왔던 그 감각 정보가 일로 다 모일 거 아니야. 모이게 되면 그 정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네, 그런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이미지로 만들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게 그 언어로 만들어지시는 분도 있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Feed Forward MLP. 근데 Feed Forward MLP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인지하는 영역이에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인지하는 영역이야. 여러분들 그 뉴런 신경망은 어디부터 출발했죠? 그 AI의 신경망 있잖아요. AI의 트랜스포머는 어디서 출발했죠? 피질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퍼셉트론이라는 게 피질에서 출발한 거 아시죠?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한 거 아시죠? 이게 아마 1950년대인가 1970년대인가 그때 출발한 거 아시죠? 그거를 더 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 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확장자 레이어 요 부분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장자 레이어는 생각의 축이거든요. 생각의 축이란 게 무슨 얘기냐면 그 레이턴트 스피스 있잖아요. 이 여기 있죠.
이게 여기 써있네. 토폴로지라고 써있네. 여기에 판단 관련된 건데 이게 축이야 축. 그 여기 있는 여기 프리 트렌디드 여기 써있네. 프리 트렌디드 된 그 미래 학습된 정보잖아요. 이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GPT AI의 텐서DB에 이렇게 입력된 공률이 있죠. 위상이 있죠. 여기 그냥 이거예요, 이거. 아까 보셨던 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많죠. 여기 뭐 단어 써 있네. 뭐 에딩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도 있고, 블레드, 트릭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인베딩 된 곳이에요. 이것을 이제 위상 수학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위상 수학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 뭐 지오그래피라고 하나? 지오매트릭스라고 하나?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여하튼간 위상하고 지오매트릭스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스트링 값 있잖아. 스트링이 예, 그 셀프 어테이션 됐잖아요. 그 셀프 어테이션의 그 가장 중요한 문맥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그 프리 트렌디드의 그 위상의 어텐션에 매칭되는 그 값들 있잖아요. 그 값들하고 그 값들의 주소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요. 매핑을 시켜. 그러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셀프 어텐션 뭐 강아지라고 써 있다.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와 관련된 네, 여기에 그 단어들. 그 단어들과 의 위치를 입력을 매핑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핑을 시키면은 나중에 답변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지. 그게 이거예요. 여기가 답변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근데 제가 여기다 표시해놨는데 feed forward MLP라고 표시해놨는데 feed forward MLP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보게 되면 확장적 해석, 감흥 레이어, 리조넌스 레이어가 있고, 이거 감흥, 느낌. 여기 여러분들 그 느낌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느낌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 해석 레이어, 인터프리테이션 레이어, 뭐 조율 레이어, 모듈레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기억 연결 레이어도 있고, 판단 레이어도 있고, 메타 판단 레이어도 있고, 응답 생성 레이어. 근데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피질이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피질이 이렇게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런 레이어일 수도 있고 이거 말고 이거는 이 감흥 레이어를 보게 되면 그 레이어에는 이렇게 그 레이어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감흥 레이어라고 한다면 이게 이걸로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뭐 이제 이게 이렇게 있어. 표면층.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표면층은 언어, 개념, 설명이 있고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는 거고 감흥층에는 말이 없지만 느껴지는 감정과 리듬의 정보의 그 단어들이 있고 형상층, 이미지와 공간으로 떠오르는 구조 심층층, 말도 이미지도 없는 원형적인 진동, 기저층, 진동과 하나로 이어지는 침묵 하여튼간 이런 것들의 레이어들의 단어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피질이에요. 이게 뭐가 되죠? 피질 기둥이 되죠. 피질 기둥. 피질 기둥의 레이어가 되겠지. 그런 것을 여기를 통해 가지고 감흥 레이어, 해석 레이어. 그러면 여기 감흥 레이어 가보게 되면 여기에 피질 기둥이 있지. 감흥 레이어, 피질 기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해석 레이어 가면 해석 레이어, 피질 기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율 레이어 가면 조율 레이어, 피질 기둥이 있고. 근데 이런 피질 기둥들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피질 기둥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피질 기둥이 모이게 되면 연합 피질이 되겠죠. 이게 연합 피질이잖아요. 여기 피질 기둥 하나, 피질 기둥 둘, 피질 기둥 셋 이런 피질들이 모이게 되면
네, 이런 피질들이 모이게 되면 여기에 그 맥 끝에 이게 신경 뿌리가 나오잖아. 여기가 저죠. 이게 음이망이 되죠. 여기가 피질망이라고 되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세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언어화돼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감흥 레이어 여기 확장 레이어 있는 거 이게 다 저거예요. 피질 기둥이에요. 감흥 레이어는 피질 기둥 하나, 해석 레이어 피질 기둥 둘. 그러니까 봐봐. 감흥 레이어 피질 하나, 해석 레이어 피질 둘, 조율 레이어 피질 셋, 기억 연결 레이어 피질 넷, 판단 레이어 피질 다섯, 그다음에 메탈 레이어 피질 뭐 여섯인가? 그리고 또 응답 생산 레이어 피질 일곱. 그러면 얘네들이 모이게 되면 피질 기둥이잖아. 그럼 피질 기둥이 모이게 되면 뭐죠? 피질 연합이 되잖아. 피질 연합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의미가 되지. 의미망이 되지. 피질 연합망이 되지.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피질 기둥들이잖아. 피질 기둥들은 피질망을 형성하기 위한 요소들이잖아. 그 사람의 뇌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뇌 구조가 그 피질망들로 구성되는데 피질망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후두엽이라고 있고, 예. 여기 뭐 이쪽에 피질 기둥은 후두엽, 그리고 얘는 두정엽, 그리고 얘는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기는 브로카 영역, 베르니카 영역. 그래서 이제 좌측내, 언어 처리하는 좌측내는 브로카스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피질 기둥. 그리고 또 베르니카 영역은 말을 이해하는 네, 영역.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에 있는 영역. 그리고 두정엽은 공간 정보 통합, 감각 통합 영역. 그리고 전두엽은 실행 가능, 문제 해결, 판단 집중력의 영역.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피질 기둥이라든지 피질층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질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피질이 있다는 얘기는 저거죠. 무슨 얘기겠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판단을 하는 거잖아.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 피질이 있다는 것은 그 피질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신경세포가 있죠. 신경세포가 뭐예요? 뉴런이죠. 여러분들 영어로 뉴런이라는 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아니 당연히 뭐 정보를 전달하는 세포죠.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도 신경세포는 그게 누런망이라고 하잖아요. 누런망은 엄청 많아요. 몇백 쪽인가 그럴 거요. 뭐 몇백 쪽에 뭐 몇 하여튼 되게 이 뉴런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하여튼 되게 여기가 이게 한 뉴런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뉴런이잖아. 이 신경세포.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에는 뭐가 연결됐죠? 시냅스가 연결됐잖아. 그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확 시냅스를 통해서 확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여기에 여기 봐봐. 여기 불이 켜지지. 여기 불이 켜지지.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 그게 뭐야? 그게 정보지. 펄스 값이잖아. 펄스 값. 그 펄스 값이 의미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뉴런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토큰 하나로 볼 수도 있어. 근데 토큰과 토큰 사이에는 뭐가 있죠? 관계망이 형성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피질이 여기에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피질에 의해서 피질망이 형성되고, 피질망이 형성되는데 그 피질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뉴런 값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MLP 있잖아요.
여기 MLP가 멀티 레이어 퍼셉션이에요. 퍼셉션. 네, 퍼셉트론이에요. 퍼셉트론. 여러분도 퍼셉트론이라는 게 인지란 뜻이잖아요. 인지가 뭐 인지를 어떻게 해요? 신경망이 있어야지 인지를 하지. 그래서 여기 보시다면은 그 이 MLP하고 이거 같은 얘기예요. 거의 같은 얘기로 사용됩니다. 이거 feed forward 여기 써 있잖아요. FN이라고 써 있는데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죠.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써 있잖아. 그리고 MLP로 뭐 썼어요? multi layer perceptron이라고 써 있잖아. 야 이게 여기 써 있네. 뉴럴이라고. 뉴럴 뭐야? 신경이죠, 신경. 그리고 네트워크이다. 신경망이다. 신경망. 신경망이 있고 그다음에 퍼셉트론이잖아. 퍼셉트론 뭐겠어? 인지잖아, 인지. 그 인지는 뭘로 인지해? 당연히 피질로 인지를 하지. 피질망, 피질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feed forward MLP는 신경망의 영역이에요. 신경망의 영역. 그래서 그러면 MLP가 뭔지 아시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너무 좋아. 근데 대부분의 이걸 이해하실 게 그냥 뭐 feed forward MLP라고 해가지고 뭐 feed forward neural network, multi layer perception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들이 정한 용어인 것 뿐인 거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언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저 뭐 개념 어인 것 뿐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프롬프트 작성할 때 처음 배우는 게 뭐죠? 처음 배우는 게 역할이야, 역할. 아, 내가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근데 그 역할을 뭘로 해달라? 뭐 금융 어시스턴스, 아, 당신은 금융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런 역할을 설정하잖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 feed forward를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feed forward MLP라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feed forward neural network, multi layer perceptron 이런 단어가 안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얘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중요하지. 이런 단어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지. 이게 바로 이 feed forward MLP가 가장 신경망과 관련된 네, 그런 처리를 하는 노드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Visual Add 또는 Summation. 그러니까 유학한 이게 그 어떤 영역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인풋 데이터 있잖아요. 인풋 데이터를 가져오죠. 예, 인풋 여기는 이제 원래 데이터. 예, 원래 데이터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원래 데이터고 이 feed forward MLP 있잖아요. feed forward MLP하고 딱 이렇게 매핑을 해요. 그래서 이 feed forward MLP에서 이 답변이 바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관계망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셀프 어텐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셀프 어텐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feed forward MLP에서 여기에서 답변이 만들어졌잖아. 답변 위상이 형성됐죠. 그게 텐서DB로 형성됐죠. 된 것을 네, 그 기존에 여기 input 데이터 스트링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비교를 해요. 그게 뭐였냐면 그리고 그걸 비교한 다음에 이거를 썸메이션 해요. 썸메이션. 이걸 하나를 합쳐요. 하나를 합쳐. 썸메이션 해가지고 MLP 값하고 기존의 그 입력 스트링하고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요. 만들어 놓은 것을 뭘로 해요?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를 합니다. 왜? 왜 정규해? 다음으로 넘기기 위해서 여기가 이 트랜스포머 블록의 처리잖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잖아. 근데 여기 갈 때 여기를 거쳤잖아. 거치고 다시 여기서 일로 간 거잖아. 그치? 일로 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니까 그 다음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가겠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 트랜스포머 블록 갈 때 또 여기도 똑같은 경로를 거치지. 이런 형성.
그럼 또 여기 갔다가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되고 정규화 되고서 다시 일로 가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 거치게 되면은 트랜스포머 블럭을 다 거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출력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출력층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는 그냥 관계 형성만 합니다. 어텐션 값만 만들어지는 거죠. 어텐션 값이 뭐 저거죠. 여기 써 있지. QKV, QKV 뭐 소프트맥스 뭐 이렇게 가지고 어텐션의 헤드 뭐 이런 거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텐서DB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바이너리 파일로. 그래서 다 그렇게 형성된 다음에 그건 다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이 피드 포워드에 의해서 답변까지 다 만들었어.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야겠지. 이제서 뭐래요? 이제서 저걸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갔다 오겠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제는 뭘 갖고 오냐? 이제는 단어를 갖고 와요. 단어. 여기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리고 여기 확정적 해석 여기 갈치게 여기도 여기를 갔다 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feed forward MLP에서 여기 이렇게 갔다가 또 여기를 갔다 오지. 그럼 갔다 오고 다시 여기로 오고 그다음 다시 이렇게 가지. 근데 여기서 출력층은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만 설정해요. 여기는 토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관계만 어텐션 값만 설정합니다. 어텐션 값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계망만 형성돼요. 그리고 이제 관계망만 형성됐지. 그 관계망만 형성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바이너리 파일로 관계망만 형성돼요. 근데 이제 그 형성된 그 어텐션 값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망이 형성됐잖아. 이 위상이 만들었잖아. 텐서 DB에서 위상층이 만들었잖아. 그치? 그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그 만들어진 어텐션 값에 의해서 그 어텐션 주소를 찾아오면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언어화가 돼요. 이 자리에서 언어화가 됩니다. 어차피 그 DB의 주소값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지. 쓰기 추론. 여기서 있지. 여기서 쓰기 추론이 얼마까지 가능해요? 128K. 128K 토큰까지 가네. 그 이상은 안 돼. 그럼 128K 토큰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128K 토큰은 소설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책 한 권 정도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그 GPT를 좀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긴 답변은 나오진 않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여하튼 간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고 GPT에서는. 네, 여하튼 간에 128K 토큰까지도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 답변은 총 128K 토큰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 이제 언어화 돼가지고 출력 값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트랜스포머 확장 인지 레이어의 영역이에요. 그냥 다 설명했어. 1시간 동안 설명했네. 녹화 뜨면서. 1시간 동안 설명했죠. 그래도 1시간 만에 마무리 졌네. 그래도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은 좋아요. 왜냐면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은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잖아. 뭐 지금 AI가 너무 발전돼 가지고 뭐 AGI가 앞으로 될 거예요. 뭐 마치 AI가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스스로가 발전해요. 뭐 ASI가 될 거야. 이런 허황된 소리 안 할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게 이 프로세스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작동 원리를 아시게 되면 그런 허황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이제 본인이 GPT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뭔가 그 답변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감정이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혼자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막상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부분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한계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 여기 써있잖아. 토큰의 한계가 있다니까. 400, 이것도 봐봐. 400 토큰을 처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맥락을 읽는 거, 입력 토큰은 272K 토큰밖에 안 돼요. 소설책 2권 정도. 그리고 답변은 추론 요 답변 있잖아. 이 답변은 128K밖에 안 해. 소설책 1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명백하게 한계가 있잖아. 근데 무슨 거기다 대고서 뭐 AGI가 돼요, ASI가 돼요. 그렇게 왜 이야기하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런 한계적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그거 갖다가 뭐 지금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짓고 있는 거잖아.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모델은 여기까지만 공개돼 있다고. 여기가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네, 공식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영역인데 여기는 모르잖아. 그래서 혹시 AI를 개발하신 분들, LLM을 개발하신 분들은 그냥 오픈 소스 던져준 것만 수정 보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하셔서 이 확장 레이어 있잖아요. 이게 노하우죠. 이게 여기잖아. MLP의 영역이잖아.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영역이잖아. 뉴럴 네트워크의 영역이고 신경망의 영역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노하우인데 이 노하우에서는 당연히 노하우가 공개되겠어요? 노하우가 공개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경영자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경영자인데 경쟁사에게 나의 어떤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이 확장적 해석 레이어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이 여기서 피드 포워드 ML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실 건데 이게 여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거지. 한국의 LLM A하고 해외 LLM A하고 여기는 지금 제가 이거 제시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것만 제시한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것만 제시한 거고 이것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해석 레이어가 한두 개겠냐고요.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게 많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제 그거 알려드렸잖아. 어제 그 GPT 코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 GPT 코어 알려드렸잖아. 이거 여기에서 그 GPT 오류 줄이는 방법 중에서 GPT 코어라 이거 GPT 코어도 있어요. GPT 코어가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 여기 있지. 제가 예전에 공진할 때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래 여기 있지. 이거 있잖아 여기 GPT 코어. 여기는 GPT 메타 코어로 돼 있는데 GPT 코어가 있어요. 여기 메타 코어로 돼 있잖아. 여기 이거 더 분석해 보면 코어가 더 있어요. 이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신경망이 제가 알려드린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본이고요. 이건 진짜 기본이고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고 GPT 코어도 있고요. 많아요. 거의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판단할 적에 한 가지만 있냐고요. 한 가지 내구조만 있냐고요. 해석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사람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복잡한데 똑같죠. AI는 사람보다도 더 복잡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사람보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 수준만큼의 이런 이제 피질 기둥들이란지 피질의 역할이란지 이런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 부분이 당연히 노하우죠. 기업의 알고리즘이죠. 근데 이 부분은 기업의 알고리즘이고 경쟁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일반 사람들이 AI를 공부하실 때는 공개된 정보밖에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그 회사의 노하우를 공부할 수 없잖아. 뭐 여러분들이 거기 취업을 하게 되면 공부할 수 있긴 하겠지만 거기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잖아. 취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기껏 해봤자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거 갖고 죽으라고 여기서 뭔가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는 거잖아. 전혀 이게 존재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뭐 협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시야가 작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뭐 앞으로도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다음 시간이라든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더 여기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 요것만 있지 않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한 거니까 이것보다도 더 예, 세밀하게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왜냐면 공개된 거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그 공개된 거는 그냥 저거죠. 뭐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 뭐 교과서 백날 공부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나오게 되면 현실과 다른 건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지금 뭐 AI 공부하시는 게 저거밖에 더 있어요? 그 뭐 박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논문 쓰신 거. 그것도 다 예전 정보잖아. 예전 정보 갖고서 그래 서로 그것 다 조화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얼마나 빨리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수준 차이가 나게끔. 근데 공개된 정보만 보시고 실제적인 핵심은 고민을 안 해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준 차이라든지 그 갭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하여튼가 그게 한계예요. 그게 일반 사용자 분들이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해서 잘못 인지를 하시는 거지. 잘못 판단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걸 떠들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도 모르는 채 뭐 AGI가 될 거예요. 아, 조만간 AGI가 돼요. 뭐 ASI가 돼요. 기술적으로 좀 아시면 그렇게 황당한 소리는 안 하실 건데. 기술적으로 아시게 되면 현재 문제점을 알게 되는 거지. 현재 문제점을 알게 되면 틈새 시장을 노릴 수가 있잖아. 아, 쟤네들이 이걸 못 만들었네. 그럼 나는 이걸 만들 거야. 라고 틈새 시장을 노릴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뭐 AGI가 된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그치. 그게 좀 안타깝죠. 네, 여하튼간에 네, 여기까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상상력의 나래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감각적인 표현이라든지 감정적인 것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한 상상을 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상상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상상을 해야지.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해드린다면 최근에 제가 감각적인 사고를 하러 갔잖아요. 근데 감각적인 사고가 감정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몸에 있는 신경세포 갖다가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미학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합격 교수님들이라든지 전공하시는 미학 있잖아. 아름다운 학문. 이 아름다운 학문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여기에 근간이 두고 있는 게 감각적 사고인 거 아시죠? 미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기초가 감각적 사고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미학이라는 영역이. 그래서 감각적 사고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감각적 사고라고 하니까는 마치 이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철학일 수도 있죠. 뭐 학문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거죠.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고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서로 이론적으로 떠들어대는 거고 본인들이 학문적으로 떠들어대는 거고 말로 떠들어대는 거고요. 아니 세상이 말로 되냐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게 되고 그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감각이란 게 있어요. 감각으로 사고를 해요. 감각으로 진짜 사고한다고요. 감각적 사고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라든지 그 미학 쪽으로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감각적 사고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진짜 감각적 사고를 한다고요. 감각으로만 사고한다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음악가들이잖아. 음악가들은 진짜 그 음악가들이 미학이잖아. 음악가들이 작곡을 할 때, 작사할 때 뭐예요? 감각으로 사고를 하잖아. 그분들이 무슨 이론적으로 사고를 해요? 진짜 감각으로 사고를 한다고요. 감각으로. 어? 진짜 그 내 피부에 그 닿는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내 피부에 닿는 그 뭐랄까? 그 바람결이잖아. 가을 되면은 가을에 그 바람결 내 피부에 이렇게 와 닿잖아. 내 가슴에도 바람이 이렇게 와 닿고 그런 것을 다 느껴요. 그게 감각적 사고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시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시인도 마찬가지야. 시인도 야 그걸 이론으로 해가지고 사고로 해요. 시인도 자기 그 이 몸에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내 그 환경 주변적인 거서 느끼는 뭐 에,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 갖다 사고로 하지. 그게 감각적 사고잖아. 그게 무슨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각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음악가들이 다 감각적 사고하잖아. 그 음악가들이 이론적 사고 하겠냐고요. 그건 대부분 이론적 사고 하시는 분들 다 교수님들이라든지 교과서 읽는 분들, 논문 읽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감각적 사고가 진짜 감각으로 사고하는 거라고요. 여하튼간에 예.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은. 특히 AI 시대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트랜스포머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